근데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잘 됐을 때는 제일 앞에 있고 안 됐을 때. 잘 안 돼 있을 때는 진짜 저번에 아시안컵 끝나고 나서 실종 신고할까 고민했었다니까 경찰서에. 근데 이제 그것도 있었잖아요. 벤투 때 나갈 때는 공항에서 찍히지 않았는데 들어올 때는 가장 앞에 플랜카드 앞에 서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진짜 그때 아시안컵 끝나고 왜 어디 가셨냐 또 4강 올라가니까 양고기 먹으러 또 파티하시고 가시고 끝나고 나자마자부터 쏙 숨어 계시고. 유튜브를 같이 하지 않고 만약에 그 일만 했었다라고 하면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유튜브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물어보는 가정은 유튜브를 안 하고 그 일만 그냥 곱게 팠으면은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유튜브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소신 있는 척도 안 했겠죠? 네. 그럼 난 뒤에 가서 이거 했으면 살아남지 왜 못 살아남아? 야 내가 요거 했잖아. 지금 축구협회에서 한 자리 하고 있어 새끼야. 축구협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올림픽 탈락, 예고된 참사, 정몽규 물러나라, 축구 지도자협회 성명. 지도자협회는 한국 올림픽 대표팀은 올림픽 예선을 한 달 앞두고 치러진 마지막 실전 점검 무대였던 서아시아 축구연맹 U23 챔피언십 대회에 출전했으나 정작 올림픽틱 사령탑이었던 황선홍 감독은 현장에 없었다며 정몽규 회장은 당시 클린스만호의 대표팀이 국민적 비난 여론에 직면하자 이를 무마하고자 올림픽팀 감독이 임시로 A 대표팀을 지도하도록 땜질식 처방을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2013년 취임한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 체제는 그간 선배 후배들이 공들여 쌓아올린 한국 축구의 위상과 자긍심을 그의 재임 기간 모두 무너뜨렸다며 우리 축구 지도자 일동은 한국 축구가 올림픽에 나가지 못해 상심한 축구 팬들의 불만을 지도자 탓으로만 돌리고 사과조차 하지 않고 숨어있는 정몽규 회장에게 심한 회의감을 느끼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협회는 우리 축구 지도자들은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간절하고 치열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는 대한축구협회 집행부에 대해 분노한다며 한국 축구의 위상은 바로 우리 축구인 스스로가 세워가야 한다. 더 이상 방관은 한국 축구를 또다시 수십 년 후퇴시킬 뿐.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저기 협회에 그 가입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 우리나라에서 그냥 지도자를 하면 다 가입이 되는 건가요? 그건 나 정확히 모르겠어. 그래서 아까 좀 찾아봤는데 가입되셨어요? 그냥 이게 그러니까 새롭게 이번에 약간 한 거 같아. 신설 단체인가요?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아니, 어쨌든 간에 축구인 분들이 네. 힘을 내서 지도자분들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이걸 읽어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용기가 대단하다. 음. 왜냐면은 여러분 현직에 지금 지도자로 활동을 하고 계신 분들이 협회를 만들어서 이렇게 성명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대단한 일이에요. 대단한 일. 왜냐면 대한축구협회 회장이라는 거는 우리나라 축구에 있어서 가장 높은 기관의 가장 높은 직함이잖아요. 근데 그 분에게 직접적으로 현재 우리나라 축구에서 일하고 있으신 분들이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1월 중 법인화를 준비위원회를 열었고 2월에 법인 등록을 마쳤고 3월 초부터 약간 창립총회를 열고 활동에 들어간 거죠. 근데 이때 당시에 보면은 여기 회장님이 있어요. 회장님 여기 계신데 이렇게 이제 한 건가요? 근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이게 용기가 대단한 거죠. 용기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나오는 요 감독들이 방패막이가 된다. 요건 근데 좀 잘못되긴 했어요. 지도자 협회니까 이제 감독을 좀 약간 보호하는 차원에서도 얘기를 한 거네요. 그러니까 왜 감독을 항상 방패막이로 치냐. 그치.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뭐 누가 됐든 간에 감독만 그냥 잘리고 뭔가 협회는 아무 잘못이 없는 것처럼 항상 플레이가 되니까 언론이 그래가지고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맞는 말을 한 게 아닐까? 맞는 말을 한 건 맞고, 그리고 뭐 지난 크리스만 아시안컵 이후에 그 사태 때도 회장님이 직접 나오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어요. 하도 막 트럭 시위하고 이게 떠들어 하니까 이제 그 정몽규 회장이 직접 나와가지고 본인의 그 준비해온 A4 용지에 있는 거를 읽고 이제 나가는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언론을 많이 이렇게 대하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이게 연변이 좋지 않았죠. 언변이 좋으신 분이 아니라서 괜히 지금 여론 안 좋은데 나왔다가 이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니까 여러분 그냥 안 나오고 계신 게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근데 참 답답하죠. 뭐 답답한 거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 뭐 방법은 없고, 그리고 뭐 황선우 감독도 오고 난 뒤에 그 기자회견 할 때 그 공항에서 그냥 소신 발언했잖아요. 4년 임기 이거
해야 된다. 왜냐하면은 그 아시안 게임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그 다음 올림픽까지 또 임기가 연장되는 것 자체가 이 감독들에게 불안함을 또 줄 수가 있고 팀을 꾸리는 데 있어서 좋은 성적을 내는데 힘들다. 요런 이제 소신 발언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소신 발언 자체를 한 것 자체가 이미 넘어올 때부터 경기를 졌을 때부터 이제 황선홍 감독 본인은 더 이상 이제 이 감독직을 내려놔야 된다는 걸 직감을 하셨겠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인이 느꼈던 그런 감정들 이런 거에서 좀 솔직하게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그렇게 소신 발언을 하시는 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는 건 저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좀 아쉬운 것 중 하나는 잘 됐을 때는 제일 앞에 있고 안 됐을 때. 잘 안 돼 있을 때는 진짜 저번에 아시안컵 끝나고 나서 실종 신고할까 고민했다니까 경찰서에. 근데 이제 그것도 있었잖아요. 벤투 때 나갈 때는 공항에서 찍히지 않았는데 들어올 때는 가장 앞에 플랜카드 앞에 서 있던데요. 그러니까 이게 나는 진짜 그때 아시안컵 끝나고 왜 어디 가셨냐 또 4강 올라가니까 양고기 먹으러 또 파티 하시고 가시고 끝나고 나자마자부터 쏙 숨어 계시고. 그러니까 그건 좀 많이 리더로서 좀 무게감이 좀 떨어지기는 해요. 리더의 의미가 좀 많이 퇴색되는 행동이긴 하죠. 네, 그러면서 여기 이제 나온 것 중 또 다른 걸 보면은 뭐 예고된 참사였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KF에게 현장의 목소리를 좀 반영해달라 여러 차례 건의가 있었다라고 해요. 뭐 승부조작 사면부터 시작해서 불투명했던 클 감독님 선임 과정까지 잘못된 행정이 이제 대표적인 사례라고 이제 말을 했고 그리고 이제 정몽규 회장님은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우리의 목소리를 매번 무시했다. 그러니까 이 지도자 축구협회가 이야기하는 것도 굳이 이 사람들에게 힘과 뭔가 권력을 주진 않은 거겠죠. 그리고 이제 지도자협회는 이 외에도 정회장 체제에서 추진되고 있는 완전한 승강제, 그 다음에 K리그 21세 이하 의무 출전 제도 등을 문제를 삼았다. 근데 승강제는 왜 문제인가요?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것도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할 건데 학생 선수들이 프로팀에 등록은 했지만 선배 선수와 기량과 체력 면에서 현격한 차이가 나서 제대로 뛸 수 없으니 23세 이하 선수에게 출전 시간을 보장해준 이 제도는 프로팀에서조차 반대를 하고 있다. 즉 최고의 실력을 갖춘 프로 무대의 실력과 관계없이 오직 21세 이하라는 이유만으로 경기 출전이 보장되는 제도는 기존 프로 선수들의 숭고한 땀과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제도로서 현장의 반발이 심하다. 또한 이런 제도는 세계 어디에도 없기 때문이다. 근데 이거는 제가 B급 작년에 들어갔을 때도 다 현장에 계신 지도자분들도 걱정을 하고 있던 게 이게 다 없어져야 된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지도자 하신 분들이 꽤 많으셨는데 그 당시에 이것 때문에 대학의 선수들이 안 온대요. 그래서 이게 없어져야 예전처럼 다시 대학 축구가 활성화가 되고 대학에 더 많은 선수들이 입시를 하고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대학 축구가 망가지고 있는 최대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학생들이 이제 대학을 안 가고 프로를 가니까. 프로를 안 가면 세미 프로를 가고. 세미 프로는 안 간대요. 가기는. 아니 고등학교 졸업하고 웬만해서 세미 프로 가는 애는 진짜 한 명 있을까 말까 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다 대학을 가면 가지 프로는 아니면 대학을 가는데 이게 없어져야 이제 대학 축구가 다시 활성화가 될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한국 지도자 축구 협회가 뭐 대학 지도자분들을 주축으로 약간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옛날에 대학에서 유리그 끝나고 나는데 플랜카드로 시위도 했어요. 이거 없애라고 23세. 대학 축구가 엄청 수준이 떨어지고 있고 대학 선수들이 없어지고 있다. 이거는 진짜 우리의 먹거리와 우리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다 없애는 거다. 킹코치는 23세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아시안컵도 23세가 망했죠. 네. 그 시점에서 23세. 그러니까 나는 생각이 바뀌었나요? 네, 저는 그냥 국제적인 경쟁력만 봤을 때는 어린 선수들이 빠르게 프로 무대에든 뭐 세미 프로든 진출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대학에서의 그 같은 비슷한 또래의 연령대 선수들과 경쟁을 하면서 그 20대 초반의 나이를 소모하는 게 아니라 더 빠르게 자기보다 10살 많고 막 15살 많은 선배들이랑 경쟁을 하면서 실력이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이미 유럽에서는 10대 후반에 막 세미프로 리그 뭐 4부 리그 3부 리그에서 데뷔를 해서 어릴 때부터 잘해서 막 프리미어리그까지 올라가는 사례가 꽤나 많잖아요. 근데 반대로 이제 이게 만약에 없어진다고 해서 선수들이 과연 K리그는 그럼 더더욱 어린 선수를 안 뽑겠죠. 당연히 이게 없어지면은. 당연하죠. 그럼 K3, K4로 이 선수들이 갈까라고 했을 때 안 가요. 아 이젠 가. 안 간다니까요. 이건 네 생각이고. 야 지금 K3, K4 가고 싶어서 난리난 대학생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대학에서 왜 대학생들 가고 싶어 하겠어요? 돈 벌어야 되니까. 그게 아니에요. 21세잖아요. 그럼 이미 21세면 우리나라 나이로 22살이면 21세에 끝나는 거예요. 그럼 대학교 3학년까지 취업이 안 되면은 당연히 K3, K4로 가고 싶어가지고 K리그에서 안 받아주는데. 아니 어차피 K리그가 실력이 안 되는 선수들은 K3, K4로 간다니까 요즘 시대는. 아니 맞잖아. 대학이 그러니까, 있어 봤잔데. 그러니까 고등학교 왜냐면 K3, K4도 21세가 있잖아. 23세가 있잖아. 그래서 거기서 23세로 게임을 뛰면 뽑혀서
K1-2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미래에 대한 생각이 너무 없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고등학교가 축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K3, K4를 가야 될지 대학을 가야 될지 결정을 해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부모는 K3, K4로 가서 얘가 만약에 경기를 못 뛰고 도태돼요. 1, 2년 시간이 낭비되고 뭐 군대 갔다 오고 하면 25, 6 돼버려요. 그렇게 해서 얘가 대학 졸업장 하나 없이 사회에 나가는 걸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대학이라도 가서 대학 졸업장이라도 따고 만약에 축구로서 성공을 못 하더라도 뭔가 취업을 제대로 하길 원할까요? 내 아들이 축구 선수가 되고 싶다면 아니 그거는 근데 그 부모가 선택을 하면 안 되고 얘가 선택을 해야지. 물론 조언은 줄 수 있지만 그러니까 너는 실패한다는 가정을 항상 하고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성공보다 실패가 많은 게 현실이에요. 고등학교 졸업하고 K3, K4에 가서 성공하는 선수가 많나요? 실패하는 선수가 많나요? 언더카드로 뛰어낸 애들은 있지. 정해져 있지. 그러니까 한정적이잖아요. 그게. 그치. 그러니까요. 실패하는 선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아니 이제 언더카드 해가지고 잘 된 애들 얼마나 잘 돼. 아니, 그러니까 잘된 애들보다 근데 그런 실패할 거를 생각하고 축구하면 씨발 안 해야지. 아니 그러니까 이제 실패할 거 당연히 생각하고 누구나 다 국가대표가 되고 싶죠. 근데 현실이란 건 차갑잖아요. 그러면 그쵸. 그 이후에 대한 삶도 부모도 그렇고 애도 그렇고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우리나라 축구가 가장 큰 문제가 지금까지 뭐였습니까? 공부 안 하고 맨날 축구만 시켜가지고 얘네들이 축구로 선수를 그만두고 난 뒤에 직업을 못 찾는 데가 지금 문제였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축구하면서 운동하는 그 공부하면서 축구하는 운동선수를 만들기를 시작했어요. 근데 그 논리대로 가버리면은 얘는 그냥 깡패예요. 축구만 하는 거예요. 뭐 깡패 축구 선수 깡패로 비유합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깡패는 아니고 네. 그냥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맨날 체부예요, 체부. 왜 체부야? 그냥 고등학교 때까지 공부했잖아. 그 공부가 제대로 안 된다니까요. 지금 아무리 입시되죠. 뭐 대학 가면 공부 열심히 하냐? 졸업장이라도 받을 수 있으니까. 네, 졸업장이라도 나오니까 그럼 축구가 대학 축구가 더 살아나야 된다, 너는? 아니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첫 번째 조언은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에서 경쟁력이 있으려면 당연히 선수들이 어린 나이에 대학을 갈 게 아니라 빨리 프로 무대로 가거나 세미 프로로 가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걸 이제 자식 키우는 부모 입장으로 봤을 때는 프로가 아니라고 하면 고개를 일단 갸우뚱할 거예요. K3, K4 가라고 해요. 고등학생들한테. 그러면은 대학을 안 가고 K3, K4로 가서 바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얘가 K3, K4에서 2년 뭐 이렇게 있었는데 아무런 뭐 성과가 없어요. 시간 낭비를 했어요. 그리고 군대를 갔다 와요. 나이 24, 5대 했는데 그때 가서 이제 대학을 가려고 하니까 수능을 쳐야 된대요. 근데 고등학교에서 만약에 대학을 바로 갈 때는 특기생 조건으로 수능을 따로 안 치고도 갈 수가 있어요. 맞지. 수시로. 맞지. 그러니까 이제 그럼 그 애는 그 축구 선수 이력도 없어. 그러니까 얘가 축구 선수 이력이라도 K리그 이력이라도 있으면 그 축구 선수 이력으로 밥이라도 먹고 살 수 있는데 축구 업적 분야에서 K3, K4에서 경기도 많이 못 뛰고 이력이 K3, K4밖에 없어요. 그럼 얘는 축구로도 밥 먹고 살기가 어렵고 대학 졸업장도 없어.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이죠. 아니 그러니까 졸업장을 딴다고 해서 인생이 바뀌진 않잖아요. 그 없는 거보다는 그래도 바뀔 여력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요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네. 이거 기코치의 포인트, 너의 포인트를 내가 네. 부정하는 게 아니라 네. 이렇게 난 생각을 해볼게. 자 그러면 한번 레슨을 너가 이제 받고 싶은 고등학생이야, 네. 중학생이야. 네. 감독, 그러니까 그 레슨 감독의 이력을 봐야 돼. 네. 근데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K3나 K4에 들어가서 게임을 50경기 이상 뛰었어. 언더카드로 2, 3년 뛰었으니까. 근데 프로 이력이 없어. 네. 그리고 한 명은 그냥 좋은 대학교 나왔대. 네. 근데 이력이 거기까지야. 네. 근데 졸업장이 있어. 네. 누구한테 축구 배우냐? 아직까지 아마 부모님들은 좋은 대학 나온 사람한테 갈 확률이 꽤 높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 부모님이 아니라 레슨을 배운다. 레슨 중학생이 자기가 그러니까 뭔 돈이 있어 그러니까 부모가 시키는 거지. 부모가 이 감독이 마음에 들어야 시키는 거지. 애가 뭐 이거 하겠다 하면 안 들어줘요. 부모가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야 되는데. 부모 입장에서는 고대 연대 축구부 나온 선수한 그 지도자한테 레슨을 받겠어요? K4 선수한테 레슨을 받겠어요? 나는 K4, K3 뛴 사람한테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 그냥 취향 차이인 것 같아. 네, 이건 취향 차이예요. 근데 김코치가 말하는 게 되게 현실적인 한국 축구의 문제죠. 네. 부모님들이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내 쪽에 내가 살아가는 방식은, 하이 축구 할 거면 축구 해야지. 내가는 축구 공부하는 축구 선수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 점에서도 네. 난 솔직히 좀 동의 안 하는 부분들이 많아. 축구 선수가 축구하면 됐지 뭔 공부를 해. 맞지 않아? 난 이거에 대해서 제 할 이야기 되게 많은 게 축구 선수가 축구해야지 왜 공부를 해요? 그러니까 영국 축구 선수가 공부를 해야 되는 거는 네. 영어 공부를 한다든가. 네. 그러니까 이 축구 선수 애가 축구 선수의 꿈을 꾸면서 그 나아가는 데 있어서 얘한테 맞는 공부를 시키는 게 중요한 거지. 아니 축구 선수 가가지고 막 수학 배우면 공 차다가 갑자기 여기서 막 무슨 2분의 3분법 해가지고 막 나누기 하면서 패스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선수가 축구 선수로서 만약에 뭐 불의의 부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성공을 못했어요. 그럼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축구 공부를 해야지. 왜 자꾸 양아치로 만들어? 체부를 만들지 말고. 아니 축구 공부를 하는 그러니까 게 이런 거지. 그러니까
더 우리나라가 축구하는 공부 선수를 만들고 싶으면 네. 어린 선수들이 네. 영국에서 하는 것처럼 네. 어렸을 때 C급을 듣게 하고 요즘 뭐 대학 같은 데 보면 그런 스포츠 지도학과 분석학과 이런 게 많잖아. 그런 게 고등학교에도 접목이 돼서 그런 공부를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생각을 해야지 축구협회에서부터. 그게 아니라 똑같은 일반 학생들이랑 씨발 똑같이 공부하면서 축구를 하는 게 말이 되냐고. 이거는 그냥 관점이 달라요. 아니 다르지. 네, 왜냐면은 이게 막 문돈이 말씀하시는 거는 축구를 그만두더라도 축구 업에서 살아갈 수 있는 계속 일을 그래. 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이런 거를 따라고 하잖아요. 근데 솔직히 우리나라 현실은 여러분 프로에서 이력을 남기지 못한 사람이 축구 지도자 자격증이 있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요. 못해요. 할 수 있는 게 유아체육을 하거나 축구 교실 하는 거밖에 없어요. 근데 프로 경력 없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막 프로 경력이 없는데 막 내가 내가 없잖아. 없는데 그러니까 유튜브 하고 있잖아요 저희는. 근데 난 경력이 쌓잖아. 그러니까 쌓고 있잖아요. 그 쌓는 데 동안 남들보다 가는 길이 빨라요, 느려요. 난 빠르고 가고 싶으면 빠르게 갈 수 있었지. 안 간 거지. 그러니까 어쨌든 처음부터 누군가는 프로 무대에서 뛰다가 내려와서 바로 K3, K4 지도자를 거치지 않고 프로 무대로 갈 수도 있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바로 프로 무대로 간 건 아니었잖아요. K3, K4 갈 수 있었죠. 안 간 거죠. 알겠습니다. 부정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뭐 지금 현실을 봅시다. 현실을 못 갔잖아요. 안 갔잖아요. 그러니까 못 갔잖아요. 어쨌든. 안 간 거라고요. 못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프로 이력이 없잖아요. 안 갔으니까요. 결혼식을 안 가는데 내가 어떻게 가요? 안 갔으니까 없죠. 근데 이게 여러분 그러니까 축구를 문동은님처럼 말씀처럼 축구에 대한 뭐 이런 거 해서 축구 선수가 안 되더라도 축구 업에서 할 수 있는 자격증이나 이런 걸 취득하게 해줘요. 그럼 그렇게 했어요. 하고 난 뒤에 중학교나 고등학교 축구팀에서 코치를 시작합니다. 거기서 이제 젖어들어서 그냥 코치로서 그냥 인생 살아가다가 그냥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솔직히. 많지. 이게 지금 우리나라 현실이랑은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이거는 답답해요. 속이 뒤집어져요. 진짜 이거는. 이제 속이 뒤집어져 진짜. 내가 이거를 부정하는 게 안 하는 게 아니야. 근데 저는 축구 선수의 관점으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선수가 축구 선수가 안 됐을 때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적어도 방향은.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축구 선수를 만약에 그만뒀어. 축구 선수 노력하고 프로를 가려고 하고 세미프로까지 갔어. 네. 근데 안 됐어. 근데 레슨이나 이런 거 하는데 지도자 모집이 안 돼. 그럼 자기가 이력이 적으면 뭐 해야 돼? 이력이 적은 만큼 유튜브를 많이 보든 공부를 많이 하든 자료를 많이 찾아봐서 자기 마케팅을 열심히 해서 혹은 자격증 하나를 따서라도 그때 가서 자기가 자기를 잘 이렇게 하면은 레슨 잘할 수 있지. 왜 못해? 그 노력할 시간에 그냥 다른 직장 갈 수 있는 자격증 따서 다른 직장 취업하는 게 더 빨라요. 그러니까 그거는 되게 그냥 축구를 아예 떠나는 거잖아. 나는 그게 그러니까 잘못됐다고. 떠난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많겠지. 네. 그러니까 그 떠날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축구를 일평생 했는데 내가 너 잡을 때도 어떻게 잡았어? 네가 축구를 일평생 했는데 너도 프로 못 갔잖아. 네가 딱 그 좋은 사례 아니야. 네. 대학 갔었고 대학 갔다가 프로 못 가고 네. 그리고 이렇게 이방인 생활 하다가 K3, K4 안 되고 네. 떨어져 나왔잖아. 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 야, 네가 10몇 년 동안 축구를 했는데 다른 친구들은 사회에서 10몇 년 동안 공부한 애들이다. 너가 걔를 따라가는 게 빠르겠냐? 10몇 년 동안 한 거를 장점 살려서 이 분야에서 뭔가 해보는 게 빠르겠냐? 라고 하면서 널 설득했잖아. 네. 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차피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얘네가 공부해봤자 얼마나 했겠어, 맞지? 공부하는 축구 선수라고 하지만 해봤자 얼마나 잘했겠어. 진짜 특소수 빼고는 머리 좋은 애들이 적어, 맞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 선수들이 대학을 갔어. 그때도 공부보단 축구에 더 집중을 하고 있지 사실상. 그럼 공부적인 머리가 사실상 많이 부족해. 근데 그때부터 얘네는 10몇 년 동안 진짜 막 수시 막 이거 위해서 우리 축구하듯이 달려온 애들이랑 경쟁을 한다고 하면 경쟁력이 낮을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막 남들이 다 하는 그런 대기업에 축구하다 그만둔 애들이 경쟁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냥 어떤 직장이든 그냥 들어가서 그냥 하면은 그냥 거기서 축구 그만두고 축구에 관련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삶을 살 확률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축구를 그만두고 축구 관련된 업을 하다가도 돈이나 이런 연봉 이런 것 때문에 회의감을 느껴서 그만두고 일찌감치 빨리 직장을 들어가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 직장을 들어가야 뭐 월급이나 이런 것들도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이 코치, 뭐 학교 코치, 그러니까 뭐 축구 교실 코치 이런 것 자체가 뭐 돈이 됐든 뭐가 됐든 이게 참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현실이랑 많이 동떨어진 이야기예요. 이건 진짜
내가 거기서 원하면 상관이 없지. 내가 축구 교실 하나 빡 차리고 내가 축구센터 하나 빡 차릴 수 있으면 상관이 없지. 아니 누가 처음부터 축구센터 빡 차려? 당연히 꼭지부터 해가지고 돈 모아서 차려야지. 아, 바로 차린 사람도 있으니까요. 뭐 누군가의 도움이 있어서 바로 차린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의 능력인 거고. 그쵸. 근데 그래. 그러니까 코치를 하다가 나이는 들어가고 있지, 현실은 비참하지. 그가 직장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것들을 빨리 좀 찾아가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뭐 나는 꼭 이렇게 수학이나 이런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독일도 보면은 공부를 한다고 해서 뭐 수학이나 국수사과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뭐 도장일 아니면 뭐 페인트 칠일 아니면은 뭐 용접일, 그러니까 내가 축구를 그만두고 할 수 있는 기술적인 일에 대한 자격증을 따는 게 중요한 거지 막 뭐 수능을 봐라 수학을 해라 이거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차피 그걸 해도 일반 학생들의 공부 양에 못 따라가요. 절대 머리가 비상하지 않는 이상은. 난 대학이 전부가 아니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그쵸. 대학이 전부는 나는 아니죠. 대학 졸업장이 있다고 하면 하나의 무기가 되긴 해. 네. 예를 들어 막 무린요라는 감독이 있어. 과르디올라는 감독이 있어. 근데 과르디올라나 무린요라는 감독이 막 알고 보니까 이번에 그 사람 누구야? 제시마치. 그 프레스턴 대학교. 거기에 뭐라고 아이비 리그 출신이래. 네. 근데 과르디올라나 무린요가 갑자기 여기에 명함에 아이비 리그 출신이라면 갑자기 와, 그러니까 아이템은 아이템이야. 네. 하나의 무기가 되긴 해. 네. 근데 그게 다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나는 어떤 류냐면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했으면 이거 축구 왜 했겠어 애들이. 부모가 막 때려서 한 거 아니잖아. 자기가 축구를 좋아해서 사랑해서 했잖아. 인생 언제까지 될지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건 그냥 스타일이 다른 거야. 난 너의 이야기를 절대 부정하는 게 아니야.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제가 인정을 안 한다고 생각하겠지만 난 인정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네. 성향이 다른 거지. 난 인생 어차피 몇 년 살지 모르는 거. 자기가 10몇 년 동안 여기에 투자를 했으면 졸업장보다는 어쨌든 간에 대학 무대보다 높은 게 K3, K4고 네. 프로가 제일 높지만 거기 안 되면 그 다음에 K3가 높은 거, K4가 높은 거잖아. 그럼 거기에 도전을 하고 자기가 도전할 수 있는 가장 높은 무대에 도전을 하면서 현실의 벽에도 부딪혀보고 그 현실의 벽에 부딪혔는데 자기가 계속 싸워서 올라갈 용기가 있는 친구들은 계속해서 싸워야 되는 거고 그 용기가 없는 친구들은 그만둬야 되는 게 맞겠지. 그럼 그만두고 나서 지금까지 자기가 해왔던 일을 더 살려서 살아가는 게 더 맞지 않냐. 그렇다고 뭐 축구 교실을 한다고 해서 거기서 막내 코치부터 한다고 해서 밥 못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아, 그쵸. 무조건 대학 졸업장이 있고 뭐 기술을 배워가지고 흔히 말하는 일반인들이 다니는 직장에 가는 게 이 사람의 인생이 더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 아, 그렇죠. 그거는 개인의 선택이죠. 자기가 그러니까. 이걸 해도 행복하다라고 하면은 저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그걸 무조건 불행하다라고 보면 안 되는 거잖아. 그쵸. 축구 선수가 축구를 도전해서 실패를 했어. 대학 졸업장도 없어. 그러니까 이렇게만 바라보면 이거 존나 나고자 같지. 맞잖아. 이 새끼는 10몇 년 동안 돈은 돈대로 다 쓰고 아빠가 레슨 시켜주고 다 했는데 이 새끼 대학 졸업장 하나 없고 경기 프로에서 뛰지도 못했고 이렇게 나고자 시선으로 보면 나고자고.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가 열심히 한 걸 경험 삼아서 축구교실에 들어가서 해가지고 5년 뒤에는 자기가 축구교실을 열었어. 그러면서 자기가 큰 돈은 못 벌 수도 있어 처음에. 근데 조금씩 돈 벌어가면서 점점 확정하고 유아체육도 하고 하면서 하나의 사업가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진짜 베스트죠. 그러니까. 근데 그 사업에 실패하는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확률적으로 아니, 그냥 그렇지. 회사를 들어가는 사람이 많은 아니,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다 회사를 열라는 게 아니잖아. 그냥 어떤 사람의 유아 교실, 축구 교실에 들어가서 네. 레슨하는 선생이 됐어. 네. 나쁜 직업이야? 아니잖아. 나쁜 직업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걸 말하는 거지. 자기가 오랫동안 해왔던 거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너무 미래를 생각하고 너무 그것 때문에 이게 아이템이 되는 건 맞지만 졸업장이라는 게 무기가 될 수는 있어. 근데 그 무기가 되는 건 진짜 내가 어느 정도 올라갔을 때 거기서 내가 나 알고 보니까 문도구 나중에 보니까 알고 보니까 스탠퍼드 나온 거야. 그럼 이제 역시 문도구가 축구 감독 잘하는 이유가 있어. 이 정도의 아이템으로 쓰는 거지. 너무 이 졸업장에 목매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뭐 졸업장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그냥 하나의 그냥 비상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졸업장은 없어요. 저도 아마 자퇴 처리가 됐을 거예요. 저번에 전화 와서 뭐 등록금 안 내고 하면은 뭐 복학 안 하면은 재적 처리하겠다 했기 때문에 그냥 제가 자퇴를 하겠다 해서 자퇴를 했는데,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뭐 중요하진 않는데 하나의 그냥 비상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진짜 둘의 성향 차이인 거죠. 네. 근데 김코치의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들도 많긴 할 거예요. 왜냐면 그러니까 모르겠어. 내가 부모가 돼보진 않았지만 내가 부모가 된다면 나는 K3, K4 가라고 혼냈을 것 같아. 근데 내 아들이 만약에 너처럼 와가지고 그래도 아빠 연대 졸업생인데 하면은 그럼 씨발 새끼야 어렸을 때부터 공부하지 그랬어 이 새끼야. 연대 가고 싶었으면 왜 국적고 해가지고 축구 연대 졸업장 따려고 하냐. 이럴 아빠야. 근데 이제 난 그럴 아빠야 스타일이. 그리고 너 가서 망했어. 네. 내 탓하지 말아라. 네 연대 졸업장 없는 거 네가 선택한 거 아니냐.
난 그런 과야. 네, 이게 모든 부모의 마음이 저도 졸업할 시점에 고등학교 졸업할 시점에 보면은 모든 부모님들 학부모님들이 그래도 그 당시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대학은 나와야지라는 생각이 컸어요. 그러니까 저는 낭만파예요. 네. 여기는 극현실파고 맞죠? 그래서 요거는 그냥 한번 재미로 누구 의견에도 동의한다. 이거 축구 지도자 협회가 잘못했어. 왜 괜히 이런 얘기하게 해가지고. 100대 0. 역시 낭만주의자는 많이 없어요. 100대 0이에요. 100대 0. 낭만이란 배를 타고 누구는 낭만이라는 배를 타고 떠나가는 걸 좋아합니다. 기왕 어렸을 때부터 축구한 거 축구로 승부 봐야죠. 맞습니다. 한번 사나이가 칼을 들었으면 무라도 베야죠. 야, 그냥 개처발리네요. 그러니까 이게 소수예요, 소수. 낭만이 밥 먹여주진 않는다. 낭만이 밥 먹여주시고 왜 안 먹여줘요? 그런가요? 낭만이 밥도 먹여주나요? 그러니까 축구 교실을 하는 게 일반 직장이잖아. 그것도 왜 그건 일반 직장이 아니야? 그러니까 무조건 일반 직장을 기술업만 일반 직장으로 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뭔가 비정규직, 그 비정규직으로 분류를 많이 하죠. 그리고 나이가 드신 분들이 보셨을 땐 젊을 때 하고 그냥 많은 일이라고 많이 생각을 하세요. 근데 그 일을 하다가 나이가 들어가고 있고 나이가 들어가면 직장에서는 이 사람을 받아주질 않아요. 어떤 직장이 나이 든 사람을 받아주겠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30대 중반이 되고 30대 후반이 되는데 계속 축구 교실 코치만 할 수는 없잖아요. 거기서 승진이라는 걸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승진을 내가 일을 잘하고 있으면 거기 대표가 야 내가 이번에 2호점을 낼 건데 네. 너가 거기에 같이 대표로 들어가라 이렇게 해서 또 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좋은 대표를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이야기고. 그럼 반대로 현실에 딱 연대 졸업생 땄어. 네. 대학 그 사무실 취직했어. 너가 말하는 좋은 기업 갔어. 네. 거기서도 나쁜 대표를 만나서 너가 2년 만에 잘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무슨 의미냐면은 연봉의 인상률이라든가 그냥 직장의 안정성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축구 교실에서 코치로 시작해서 직함이 올라가는 거랑 직장에 취업을 해서 꾸준히 다니면서 연차가 쌓이고 그게 올라가는 거랑은 그 수준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근데 축구 레슨 코치가 자기 마케팅 잘해가지고 일 개 열심히 하잖아. 만약에 레슨으로만 그럼 진짜 많은 돈을 벌기도 하잖아. 그러니까 젊을 때 반짝이인 젊을 때 거죠. 그러니까 열심히 살아야지. 젊을 때 자기가 그 일반 직장을 취직하지 않은 만큼 젊을 때 막 레슨도 막 존나게 해가지고 돈을 모아서 그걸로 자기가 뭔가를 차릴 생각을 해야지. 그런 생각이 있는 사람들이면은 상관이 없죠. 근데 레슨이라는 게 뭐 항상 잘 되는 게 아니니까. 그치. 약간 하나의 그냥 사업이에요. 그거는 이제 자기 인생이니까. 하여간 이제 김 코치가 의견이 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한 걸로. 하여튼 저는 그냥 그래요. 근데 그게 현실적이지 않은 게 아닌 게 축구 레슨하는 사람은 그럼 다 현실적이지 않은 게 아니잖아요. 잘하는 사람은 잘해요. 진짜 좋은 생각을 갖고 진짜 열심히 벌어서 내 레슨 업체도 만들고 또 잘 되는 사람도 많죠. 근데 굳이 뭘 그렇게 머리 아프게 막 그렇게까지 하냐. 그냥 회사 들어가라라고 하시는 분도 있다라는 거죠. 문도구 말대로 따라하려다가 인생 좆되겠다. 저렇게 비현실적일 줄이야. 왜 별로 비현실적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의 사회적인 문화가 약간 그래요. 이건 어쩔 수 없어. 프롬 한국 사회 맞아요. 한국 사회가 그런 거예요. 여기가 막 미국이나 막 진짜 스타트업이 많이 있고 진짜 뭐든지 청년들이 사업의 희열을 느끼고 재미를 느끼는 이런 사회면 괜찮은데 그냥 여기는 모험보다는 낭만보다는 안정을 택하는 나라이니까 이게 어쩔 수 없는 문화인 것 같아요. 이 나라에. 결론 내려준다. 결론적으로 김코치가 의견에 대해서 이해할 것이다. 왜냐 많은 한국인들이 부정적인 게 대한 마음이 크고 이 정도까지만 올라가면 된다라는 마음을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 문도구가 말한 이상향 맞아요. 이상향이 많다. 네. 이것은 서로 대화봤자 이해하지 못한다. 근데 서로 이해는 했어요. 근데 그냥 서로 의견을 계속 얘기해 보는 거죠. 내가 얘도 이제 저를 설득시키고 싶은 거고 저도 제 마인드를 김코치한테 설득시키고 싶은 거고 저희가 술 먹으면서 근데 이런 얘기도 항상 자주 해요. 저희도 저희의 그거에 대해서 다른 걸 알아요. 얘기를 해요. 우리도 프로의 이력이 없고 우리도 아직 그거를 안 했는데 근데 싸워 나가고 있잖아요. 근데 싸워 나가면서 느끼는 게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건 알기 때문에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중간에 포기하신 분도 있지 않을까. 그분들이 나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쵸. 저도 중간에 포기하고 싶을 때가 한타락이에요. 그쵸. 뭐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고 나는 진짜 좋은 지도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현실은 TF에서도 안 불러줄 때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혹은 축구 교실에서 지도자를 해야 되고 가끔 텔레비전을 켜서 K리그를 보면은 내가 봤을 때는 지도력이나 이런 게 나도 저 사람 못지않게 잘할 수 있는데
나는 저기 갈 확률이 없는 거고 거의. 예,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죠. 저도 딱 그때가 있었죠. K4에서 충주에 가가지고 플레이오프를 내보냈는데 최저 예산을 쓰는 팀 중 하나를 데리고 감독님이 계셨고 내가 수석 코치였지만 어쨌든 감독님만 나랑 같이 쿵짝이 잘 맞아가지고 플레이오프를 내보냈잖아. 네. 플레이오프 내보냈는데 그 팀에서 일단 경질을 당합니다. 경질 당해야죠. 왜요? 승격을 못했으니까. 애초에 플레이오프를 나갈 수 있는 팀이 아니었어요 예산이. 아니 그건 코치님 생각이고요. 감독님 생각을 안 들어봤잖아요. 감독님이야. 그건 코치님 너는 생각이고. 씨발 감독님 생각 들어봤어? 김종필 감독님 만나면 눈도 못 쳐다보는 새끼가. 아니 승격을 못 시켰으면 당연히 경질돼야지. 누군가 책임지고 나갔잖아요. 황 감독님도. 감독이 책임져야지 수석 코치가 책임을 줘. 감독님 책임 완전 코치로도 책임지고 옷 벗고 나가야지. 아니, 감독님은 계셨고 난 이제 나가게 됐죠. 근데 나갔을 때 솔직히 나는 그때 그래도 우리가 13연승도 했었고 네. 아니 좋은 축구를 보여줬어 K4에서. 네. 근데 예산이 그렇게 많은 팀이 아니었잖아. 네. 근데 그때 솔직히 나는 내가 이렇게 나왔을 때 네. 적어도 K4 팀에서는 나를 찾아준다. 나를 그래도 내가 FA로 뜬 거니까 네. 날 그래도 찾아줄 거라고 생각을 했었지. 네. 근데 아무 팀에서도 연락이 없었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냉혹한 우리나라 축구의 현실이라는 거. 아무데도 날 불러주지 않은 거야. 그래서 난 이제 느꼈지. 야 이거 진짜 씨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봤자 인생 헛살았구나. 의미가 없구나. 그러니까 제가 김코치의 의견에 동의를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이 회의감이 들었겠어요. 이 달려온 이 시간들이. 그렇다고 뭐 엄청난 연봉을 받고 일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걸 이제 느끼고 네. 아 역시 씨발 그냥 떠날까 이제? 인맥이야 인맥. 개 같은 인맥이 개저씨들 이러면서 막 이랬었어요 사실. 네. 근데 거기서 또 이제 역시 포기하지 않고 네, 열심히 달려갔고. PR을 하니까 네. 또 남동에서 감독님께서 날 또 불러주셨잖아. 네. 그 남동에서 잘하고 있는데 난 백승수야. 구단이 해체가 돼버리네. 아. 사실 거기서 이제 현타가 왔지. 아 네. 이제 그냥 진짜 난 이제 한 3년 쉴래 이 생각을 가지고 있죠. 근데 마음은 뜨거웠겠어. 와, 뭐 마음은 불타올라. 아, 빨리 현장에 나가고 싶어. 내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제 시즌이 끝나고 나니까 네. 이번엔 또 심각하게 찾아주는 거야. 충주에서. K3 팀에서도 찾았었고 아. 뭐 K4 팀에서도 한 군데 찾았었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찾아오는 거야. 근데 이제 김종필 감독님을 선택을 한 거지. 함께 하고 싶어서. 근데 갔는데 거기 대표님이 또 난리를 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거기도 이제 망가졌죠. 네. 또 나오게 됐어요. 네. 그리고 나니까 이제 A 작전을 당연히 따게 됐죠. 네. 이러고 이제 세상의 문이 좀 많이 열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긍정적으로 살면 또 되긴 됩니다. 네. 근데 이게 유튜브를 같이 하지 않고 만약에 그 일만 했었다라고 하면은 버틸 수 있었을까요? 유튜브 그러니까 했잖아요. 그러니까 저 물어보는 가정은 유튜브를 안 하고 그 일만 그냥 곱게 팠으면은 할 수 있었을까요? 내가 유튜브를 안 했잖아요. 네. 그럼 이렇게 소신 있는 척도 안 했겠죠? 네. 그럼 난 뒤에 가서 이거 했으면 살아남지 왜 못 살아남아? 야 내가 요거 했잖아. 지금 축구협회에서 한 자리 하고 있어 새끼야. 지금이라도 가서 한번. 벌써 늦었지. 벌써 씨발 여기서 축구협회 그렇게 욕했는데. 이제 유튜브 저희 문 닫았으니까 지금이라도 가서 한번. 내가 여기서 욕한 게 몇 개인데 회장이 바뀌지 않는 이상 못 가요 이제. 내가 진짜 이거 했잖아. 나 유튜브 안 했으면 내가 이거 했겠지. 저 뒤에서 많이 비빌게요. 내가 요거 했으면 나 지금 진짜 연령대 지도자는 가지 않았을까? 나 너 알잖아. 나 그런 얘기 많이 들었었잖아. 너 연령대 지도자 와야 된다 빨리. 내가 이것만 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나 이거 하기 싫어. 어떡해. 쉽지 않습니다 이 인생이라는 게. 근데 어쨌든 포기하지 않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올 수 있었던 것도 맞아요. 그래서 뭐 맞다 틀리다가 없어요.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고 누군가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가서 결국에는 성공을 맛보지 못하는 선수들이 있는가 하면은 누군가는 끝까지 해서 진짜 제이미 바디처럼 7부 리그에서 프리미어리그를 밟는 선수가 있고 끝까지 했는데 7부에서 올라오다가 4부에서 은퇴하는 선수가 있는 거예요. 7부 리그에서 하다가 저처럼 무릎 부상 당해가지고 키코치 말대로 나쁜 길로 빠진 애들도 있고. 네, 은퇴하고. 그거는 그냥 사람의 성향이고 그쵸. 사람의 취향이지 뭐가 맞다 틀리다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현실이 요런 현실도 있고 요런 현실도 있다. 저는 이런 토론하는 거 좋아해요. 근데 이런 걸 하는 이유는 우리 유튜브의 목적이 그거예요. 막 무조건 조회수 잘 나오고 막 이게 유행하는 걸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제 유튜브의 목적은 얘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각자 축구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알리고 싶은 채널이지. 그래서 나중에 얘가 뭐 나중에 저랑 같이 수석코치로 또 가고 어디 갈 수도 있고 또 얘는 얘대로 또 지도자의 길을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이 이 사람 지도하는 거 궁금하다 이런 걸 만들고 싶은 거지. 그래서 저희는 이런 의견 싸움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리고 왜 요즘에 이런 생각을 많이 하냐면은 요즘 하이나이트라는 구단을 하면서 이게 독립
구단이다 보니까 특히나 좀 나이가 있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은 현실적인 생각도 하는 친구들이 꽤 많아요. 내가 과연 이렇게 계속해서 진짜 좋은 팀에 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들을 하는 친구들이랑 또 얘기를 해보고 하면은 이게 또 현실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마다 다 생각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은 뭐 굳이 그렇게까지 생각을 하지 않지만 아무튼 뭐 이렇게 이제 이 얘기는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래요. K4, K3까지 선수를 하잖아요. 네.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 네 번째로 강한 리그예요. 실패한 축구 선수라고 전 보지 않아요. 실패한 인생이라고 보지 않아요. 저는. 그렇죠. 대단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K3, K4까지라고 하면 진짜 몇 프로만 들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카테고리 안에. 근데 이제 그 선입견이 최근에 많이 좋아진 거지. 한 뭐 5년 전까지만 해도 그냥 K3 가면은 끝났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아, 그렇죠. 그때는 이제 내셔널 리그가 따로 있을 때였고 내셔널까지도 못 가고 K3를 가는 순간 그냥 커리어는 끝났다. 이렇게 이제 많이 생각들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일반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함. 전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무시하잖아요. 그러니까 난 그게 제일 문제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자기들은 이게 축구에도 못 가는 거지. 그러니까 축구에서 못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일반인들은 일반 직장을 다닌다고 해. 저희가 그 분들을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 축구 때문에 어디까지 했어? 아, 저 K4에서 뛰고 있습니다. 어느 팀이야? 고양시민축구단이요. 야, 거기에서 집에 축구 하냐? 그거보다 이제 돈 되냐? 이럴 수 있잖아. 그거보다 이제 그러면- 고대 나왔다는 게 더 인정. 그렇지. 근데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 아니, 나는 말을 그래서 당신은 공부해서 서울대 나와가지고 뭐 삼성, LG 취직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똑같은 거야. 내가 K4에 있나, 내가 거기 있나. 그러니까 실패한 거로 보면 안 돼. 이 사람도 하나의 열심히 한 거고 과정을 거친 거고 최선을 이 사람의 다한 최선을 다한 거고 공부한 사람도 그렇고 누가 실패해? 근데 우리나라는 너무 남의 시선, 성공의 남들의 기준. 성공의 기준 이런 걸 너무 신경 쓴다는 거야. 그쵸. 근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그 우울증 걸린 사람이 제일 많대잖아요. 근데 난 그건 좀 동의하는 게 막 독일이나 이런데 하브리그 뛸 때도 보면은 막 나이가 있는데 축구하는 게 행복해서 주말에 그냥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축구하면서 생계를 이어가면데도 난 멋있어, 너무 멋있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야, 네 인생에 대해서 막 왈가왈부를 하지 않아요. 왜 내 인생 내 라이프니까. 근데 그렇게 살아도 그 나라는 복지가 워낙 좋으니까 어떻게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워낙 땅덩어리가 좁고 경쟁 구도가 심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이 수준 차이가 많이 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항상 사람들이 경쟁에 살아오다 보니까 남과 나를 계속해서 비교하는 것 같아요. K3 선수 영문만 가지고 일반적인 직장 수준의 생활하면 인정. 김코치 말처럼 자기가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 K3 있잖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K3 높은 팀 가잖아요. 한 달에 최고로 많이 벌 수 있는 금액이 얼마인 줄 아세요? 기본적으로 일단 많이 받는 선수가 연봉이 7, 8천이 돼요. K3에서. 뭐 옵션이나 아니 기본적으로 제일 높은 연봉이 7, 8천이에요. K3가. 거기다가요. 상위권 팀은요. 출전 수당이 100만 원이고요. 승리 수당이 100만 원이에요. 200만 한 달에 경기를 6경기를 뛰잖아요. 그럼 200만 원씩 6하면 1,200만 원을 벌어요. 6승하면. 다 이기면. 이게 지금 인식이 잘못됐다니까요. K3, K4가 돈을 못 벌지 않아요. 물론 K4는 좀 돈 못 버는 애들 많아요. 근데 K3는 여러분들 돈 이게 다 그런 건 아니죠. 거기서 최고급 대우를 받는 선수들이 그렇죠. 뭐 연봉 공격구단. 2,400도 네. 있고 뭐 3,600도 있고 4,500도 있고 이런 게 있는데 제가 그냥 아는 저희 채널에 많이 나왔던 성정윤, 변준영 이런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대학보다는 고등학교하고 바로 K4, K3 무대 온 거잖아. 네. 준영이는 대학을 잠깐 갔다 나왔지만 네. 그 친구들이 지금 K3에서 잘 벌고 있어요. 그 나이 때 친구들이 벌지 못하는 금액을 그 아니, 선수들은 직장- 벌고 있어요. 직장 뭐 대학 갔다 와가지고 걔네들이 막 일반 회사에 취직했을 때 벌지 못하는 연봉을 걔는 벌써 받고 있어요. 네, 축구를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이렇다는 거죠. 근데 너무 왈가왈부 한다는 거지 남의 인생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근데 이제 수명이 프로다 보니까 자기가 다치거나 한 시즌 성적이 안 좋아 버리면 도태된다는 거죠. 항상 그렇죠. 경쟁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얘기가 뭐 여기까지 왔는데 아직 끝나진 않았어요. 네. 이 이야기 계속 해야 돼요.